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해 임차인 265명이 정부로부터 첫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에서 주택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거나 LH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조합 설립 총회를 거쳐 9월에서 10월 중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인덕원과 광명 등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아파트들이 속속 완판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기존 주택 가격이 반등하는 가운데 공사비 급증으로 분양가도 따라 오르면서 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내 스스로가 좀 전문가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만족스러운 투자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 전문가가 되실 동안 그때까지는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릴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신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목요일입니다. 비 피해는 없어야 할 텐데요. 또 이렇게 많이 내리는 비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은 싹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 전에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 빌라 시장, 이 빌라를 무시하면 글쎄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온통 관심을 그냥 아파트에다가만 집중을 해놓고 이게 언제 오를까, 얼마까지 떨어질까, 다시 반등은 언제 할까 이렇게 어떤 거 한 시점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좀 뒤따라가는 부자로 가는 길에서 좀 멀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동산은 다른 재화들하고는 좀 다르게요. 변동 주기가 짧고 진폭이 크지를 않고요. 변동 주기가 완만하면서 굉장히 길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시점에 집중하지 마시고 뚝심을 갖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입지를 비교 우위에 있는 입지를 먼저 선점해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버틴다. 그게 아파트든 빌라든 뭐든 상관없이 그 입지를 내가 먼저 탈환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신다고 하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 관리, 사후 관리 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부자가 되면서 자녀분한테도 부의 대물림을 좀 할 수 있는 조금은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서만큼은 정말 이 긴 호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긴 호흡으로 달려가시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또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김종인 소장이 준비한 강의를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월급쟁이들도 재테크에서 돈을 좀 크게 불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관심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왕 이렇게 투자하려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들만 안다면 참 좋겠죠. 오늘은 그 노하우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상담하기에 앞서서 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떤 꿀팁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요즘 뭐 SNS라든가 개인 방송들, 뭐 블로그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막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돈 따라서 막 지역적으로 그냥 가서 그 시점에 집중을 해서 빨리 해서 단타 매매를 해서 부동산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호도하는 듯한 방송을 많이 제가 접했는데 그렇게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 주로 서울에 치우쳐서 방송을 이제 방송 상담들을 많이 해드린다라고 또 이제 개인 그 상담을 했을 때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왕이면 돈 되는 지역을 제가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요. 앞으로 향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될 어떤 팁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의 뭐 과거부터 진행을 해왔지만 더더욱 가속화될 텐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굉장히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다. 결국엔 그러다 보면 양극화로 갈라지는 거의 종점은 뭐가 되냐면 부동산은 둘도 셋도 네번 뭐 100번을 강조해도 입지입니다. 이 입지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게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는 거다. 즉 좋은 입지를 먼저 선점하는 게 부자 되는 티켓을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서울의 경우는요. 어떤 단기적으로 얼마간의 등락은 있겠죠. 등락폭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좀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전쟁 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세적으로. 그럼 왜 그러냐? 뭐 당연하죠. 관심이 가장 큰 지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바로 엊그제 이제 주초에 했었는데 흑석자이죠. 그 계약 취소분하고 그거 추첨 무순위 추첨으로 해가지고 진짜 단 두 채를 했는데 청약 신청한 게 93만 4천, 그러니까 100만 명 가까이가 몰렸기 때문에 굳이 경쟁률 따진다고 보면 50만 대 1이에요. 이런 주택에 대한 인기, 이런 아파트에 대한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국의 모든 분들도 이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만큼 서울은 관심이 가장 큰 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적으로 오를 텐데 그러면 왜 대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냐? 관심이 가장 큰 지역 하나 가지고 대세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서울이 대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무려 5천만 인구죠. 5천만 인구가 거주하는 뭐 우리나라 진짜 대부분의 아파트들 보면요. 면밀하게 보면 많지 않습니다. 한 10여 개의 대표 건설사들이 다 시공하고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범위 자체를 수도권으로 특히나 서울까지 좁혀본다라고 하면 한 5개에서 7개 지금도 지금 바로 떠오르는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는데 5개에서 7개 기업이 독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뭐냐? 모두 대기업 계열사예요. 말이 대기업 계열이지 그냥 대기업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유럽이라든가 기타 어느 다른 나라 같지는 않고요. 이런 중소기업이 좀 강국이 돼가지고 중소기업이 강세를 띄어서 나라의 경제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 이 대기업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렇다면은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 경제적인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보시면 뭐 대부분 대기업 건설사에서 다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970년대부터 꾸준하게 경제 발전과 함께 왔던 게 이제 이런 토목업, 건설업, 특히 건설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커 왔었는데 그렇게 계속 몸집을 불리고 커졌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설업체들은 정말 매머드급으로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피와 무게에 눌려서 이게 멈춰 있거나 정체해 있으면 이 무게에 그냥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즉 정체를 하게 되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국내에도 엄청난 위기를 야기할 수밖에 없겠다.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해답은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이건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립한 제 뇌피셜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가볍게 흘리셔도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꿀팁이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대기업군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건설업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러면 아파트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엉뚱한 곳에, 즉 비인기 지역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미분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업은 그냥 가만히 놓으면 천천히 망했던 기업을 그냥 괜히 섣불리 건드려서 부도를 가속화시키겠죠. 그렇다고 보면 뭐 거기에 따르는 PF라든가 금융적 위기까지 더해져서 국가적인 위기까지도 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뭐냐? 당연히 여기서 비인기 지역에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입지를 선별해서 계속해서 주택을 공급할 텐데 그러면 입지별 서열화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또 다른 양극화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전국에서 지방도시에서 대도시로 좁혀지겠고요. 대도시에서는 또 광역시로 좁혀지겠고, 광역시에서는 당연히 수도권 쪽, 수도권에서 서울로, 서울에서는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점점 그 입지의 서열이 매겨질 텐데, 그렇다고 보면 가장 우측에 있는 최상위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누가 뭐래도 서울이다. 그래서 서울에는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세적으로 서울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유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를 또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7, 80년대, 뭐 6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년 그 한국 내전을 겪으면서 6.25라는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이 어떻게 보면 재건에 굉장히 힘썼던 상황인 거고요. 7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경제 성장하면서 드디어 7, 80년대에면서 여의도 또 강남 이런 데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최근까지 이 부동산 광풍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에 편승을 해서 계속해서 이 부를 축적해온 자산가들이 시청자분들이 상상하는 거 거기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 자산이 몇십억, 몇백억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누구한테라도 질문을 하면 뭐 로또가 연속해서 10번을 당첨을 하셨어. 그래서 자산이 몇십억, 몇백억까지 늘어나게 됐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뭐 어디 흥청망청 가서 쓴다는 분 단 한 사람도 안 계실 겁니다. 당연히 이 부를 대물림하고 싶고 유지를 하고 싶고 이거를 발판으로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대다수가 바로 조물주 위에 있는 자리하고 있는 건물주를 희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서울 소재 앞으로의 시장은 양극화가 제가 극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자산가들의 돈은 당연히 서울 소재 건물들의 손바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 어떤 수익형의 빌딩들, 건물들 이런 것들은 뭐 감히 말씀드리는데 추후에는 씨가 마를 것이다. 더해서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의 시선과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다주택자를 보는 시선은 사실 곱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똘똘한 한 채를 넘어서 이제는 뭐 똘똘한 한 채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슈퍼 울트라 초특급 아파트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요즘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들 보면은요. 뭐 단지 안에
헬스클럽,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얘기고 막 극장부터 해서 이제는 지하철까지 그 무빙워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재건축 단지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것도 또한 과거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텐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초특급 슈퍼 울트라 정말 굉장히 고급의 이 아파트가 수요가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서울이 되겠죠. 그러면서 봤을 때 서울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서울이 대세 상승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보면 서울의 이 부동산 불패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부의 공식, 서울의 부동산 불패라는 이 부의 공식이 완성이 되면서 서울에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서울은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빈 땅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린벨트 허물고 그린벨트 그냥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을까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정비 사업이죠.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은. 그런데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재개발보다는 투자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두세 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액으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층들, 이 부동산 부자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던 그 계단을 이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희망자들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재개발이 우세할 수밖에 없고 재개발 위주의 시장을 더 보셔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향후 한 2, 3년, 짧게는 길게는 한 4, 5년 정도까지는 이 재개발 시장을 굉장히 관심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이 제가 이제 기회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좋은 입지일수록 먼저 빠르게 소진이 될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입지의 서열화 말씀드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입지부터 먼저 사람들이 선점을 하게 되고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떨어지는 입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같은 돈을 가지고 초기에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아파트에만 너무 관심 갖고 이거 언제 떨어질까 언제 오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라도 부에 좀 증식을 원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재개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면서요. 투자는 어떤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동산의 변동 주기 자체가 길고 완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뚝심 가지고 미리 선점해서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다라고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좋은 입지를 좀 찾아서 좀 빠르게 투자를 해봐야 하는 게 이 성공의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요. 하지만 서울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서울 지역에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아직은 좀 막막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에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1:1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해 드리고 있어요.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뭐 1:1 상담, 제가 그 코로나 이후로는 주로 이제 그 세미나는 좀 생략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가까이 1:1로 붙어서 대면 상담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 투자를 어디에다 하셔야 되는지, 그다음에 연별로 해서 나는 단기적인 투자, 단기적으로 소액 어떤 수익이 크지 않아도 좋다. 나는 단기적인 이익을 원한다. 아니면 나는 좀 길게 봐서 투자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맞게 투자 물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별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갈아타기가 적정한 시기냐? 그러면 갈아타기 시점과 또 어느 쪽으로 갈아타면 더 좋을지에 대한 분석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1:1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장담할 테니까 많은 신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품 중에 1:1 맞춤 상품들은 꼭 나에게 잘 맞아서 더 선호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투자만큼 1:1 상담이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꼭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자금에 맞춰서 내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김종희 소장에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전문가님한테 한번 조언을 구하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거주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 아파트일까요? 아니요, 거주는 아니고요. 투자 목적으로만. 네네. 네, 어떤 아파트를 좀 보셨어요? 자양동에 보면은 네. 요즘 자양동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위쪽은 뭐 실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네. 아래쪽으로 한강 극동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은 갭 투자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 네네. 주신 자양동의 한강 극동 아파트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양 사동에 이제 이 극동 아파트를 좀 보고 계시는 건데, 네네. 요걸 이제 투자 목적으로 좀 보시는 거예요. 네네. 일단 여기가 한 30년 됐더라고요. 네, 아파트가. 맞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91년 재건축. 준공이라서 네. 지금 재건축 연한에 들어온 아파트고요. 네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한강변에 재건축에 투자를 생각하셨다라는 건 정말 이건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아까 바로 앞에 미니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입지 싸움이 굉장히 세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입지를 네. 먼저 선점하는 게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좋다라는 거고 이 투자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요건 네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바로 한 입지적인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극동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곳이 자양 사동에 있는 한강변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네. 그렇습니다. 요 바로 이웃하고 있는 곳이 그저께 서울시에서 이제 보도 자료로 발표를 했는데 정비 계획 변경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바로 좌측에 보시면 성수 재개발이거든요. 성수동. 네네. 예, 성수동 재개발 구역을 발표를 했는데 네. 결론은 뭐냐? 여기 자체를 앞에 있는 이 한강을 그냥 우리 집 뭐라 그럴까요? 정원에 있는 호수, 정원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지금은 한강변에 있는 이제 50층 최고층 수 50층 규제가 있는데 이거 자체를 없애고 이제는 뭐 한 70층까지도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성수 이 재개발 구역에서 바로 걸어서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시면 한강까지 이어지는데 요 강변북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요 강변북로를 덮는 거예요. 요 위로 덮어가지고 이 공간을 정말 안 보이게. 고급스러운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로 단지 그냥 우리 집 현관 나와서 걸어서 공원 거쳐서 그냥 한강변 쫙 누릴 수 있게끔. 네. 정말 끝내주는 초특급 슈퍼 울트라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탄생을 할 건데 네네. 제가 이렇게 성수동을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보다도 지금 시청자님이 보고 계시는 이 극동 아파트 블럭 있는 자양 사동 요 블럭이 네. 훨씬 더 비교 우위에 더 좋은 입지라는 소리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성수동 재개발 구역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네. 한강변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그렇죠. 번째로는 강남의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강남의 접근성 보면 저쪽 위쪽에서 서울숲에서 타야 되는 이 수인 분당선을 통해서 오든 아니면 영동대교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네네. 이 구역 자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들어가는 세대 수는 많겠지만 이 중간 쪽에 있는 동들은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거기에 성수동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로 움직여서 분당선으로 맞이하는 곳이 압구정동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반해서 우리 극동 아파트가 있는 블럭 자체는 네. 7호선으로 바로 이어지고 또 바로 영동대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블럭 전체가 네, 그렇죠. 모두 도보권으로 한 7, 8분 내면 저쪽 대각선으로 가장 먼 곳까지도 역에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도보로.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접근성 자체, 강남 쪽으로의 접근성 자체가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바로 접근하는 강남 자체가 요즘 최고로 앞으로 강남의 중심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영동대로 지하화 작업, 거기에 현대자동차 GBC, 네, 네. 거기에 삼성역 일대 개발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연결이 되는 가장 앞으로는 강남에서도 가장 로얄 입지로 떠오를 곳에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 극동 아파트 블록을 선택을 하신 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건에 네.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사실 뭐 극동 아파트 뒤쪽에 블록 같은데 보면 이쪽 블록은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구역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요.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인데 네. 우리 이쪽까지 극동 아파트 블록까지 모두 해서 됐으면 성수동 완전히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입지로 떠올랐을 텐데 왜 극동 네. 아파트 이쪽 앞에 블록은 빠져 있었을까? 이게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네. 요건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30년 연한이 훨씬 넘겼잖아요. 이 극동 아파트 자체가 이 신통기획으로 검토하기 이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러다 30년 보니까 돼 신속통합으로 갖고요. 네, 네. 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할 때 네. 이쪽 자체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빠져 있었고 여기 앞에 있는 뭐 성원 아파트든 우성 아파트든 이런 아파트들은 네. 연식이 가장 오래된 게 극동 아파트니 쟤네들이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이제 쫓아가려고 해서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블럭만 빠져 있는 상황이었죠. 네, 네. 그래서 그 뒤쪽은 노후도가 완전히 충족이 되니까 선정이 됐고 이 네. 앞쪽은 지금 이제 이 재건축들을 진행하다가 보면 이렇게 좀 거기서 선정해서 벗어나 있었었는데 네. 이 극동 아파트가 이 자체적으로 그냥 일반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일단 세대수 자체가 154세대에 네. 용적률 자체가 220%까지 거의 찼다 219%까지 찾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네. 이 자체적으로 보면 사업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네. 당연히 용적률의 상향을 받을 수 있고 종상향을 받을 수 있는 역세권 개발까지 해서 네, 네. 역세권 개발 사업에 덧붙여 갖고 같이 조인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50층 이상으로 지을 수가 있었겠죠.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서울시 네네.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게 너희들 진행을 하려면 요 앞에 도로를 다 포함해서 이 블럭으로 통합해서 통합 개발을 해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그냥 딱 던져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극동 아파트 자체는 사업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지금 해산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러면 이 극동 아파트 뭐 입지적인 것을 먼저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거에는 되게 좋은데 네, 네. 이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선 지금 극동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매매가 자체도 굉장히 높지만 투자비 자체도 5, 6억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갭 투자 금액 네, 자체만. 7억 정도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높게 네. 들어가는데 네, 네. 어차피 블록으로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여기 군데군데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네. 반도 안 들어가는 가격이거든요. 2억 초반대로 그냥 투자가 가능한 거란 말이죠. 어차피 아. 개발은 통합으로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이 통합으로 통합으로 개발이 돼요? 된다라고 네. 보면 아마 그런데 이 물건 찾기가 좀 용이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극동 아파트는 저는 이제 오늘 질문하신 건 극동 아파트 투자로 매수해도 좋으냐? 저는 투자 반대. 아. 극동 아파트를 매수하실 바에는 네. 이 입지를 선점하는 거는 되게 찬성이지만 거기에서 물건이 좀 틀렸다. 물건을 다세대 네. 주택 빌라로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더 비교 우위에 있는 좋은 물건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화가 이제 네. 상담이 끊어지고 나면 화면에 네, 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상담 약속을 한번 잡으시면 좋은 물건까지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블럭은 어떻게 될 거냐면 뒤에 있는 신통기의 기존에 선정된 기구역과 같이 합쳐져 가지고 네, 당연히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성수동에 있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그대로 접목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성수동 앞에 있는 이런 굉장히 그 제한된 폭의 한강이 이 어떤 환경보다도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한강 이 둔치 공원을 갖고 있잖아요. 뚝섬 유원지 공원이라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더 넓은 한강 공원을 내 집 앞에 정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층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입지는 뭐 단지 뭐 2년 뒤, 3년 뒤 이게 개발이 될까 말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선점을 하신다고 보면 이 입지는 정말 앞으로 서울에서 굉장히 로얄 중에 로얄 단지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니까 아마도 이쪽 지역에 가서 뭐 일단 다세대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거, 매물 가격이 작은 거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선별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역적으로는 잘 선별하셨지만 그 지역 내에서 투자 계획을 조금 바꿔보자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투자 금액이 많이 드는 아파트에서 투자 금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일러드렸으니까 고민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친한 지인이, 네. 그 양주 은빛마을 유승한내들을 최근에 매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같이 가서 보면서 그 고읍지구라는 데를 좀 둘러보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그 매매한 유승한내들 그 전세하고 그 매매가 차이가 한 1억 정도면, 네. 네, 그래서 제가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혹시 이거를 그래서 전세를 끼고 네.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그쪽 지역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전망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인이 거주하는 집에 좀 갔다가 투자해 볼 만한데라는 생각이 조금 드셨던 것 같아요. 네네. 말씀 주신 양주시의 은빛마을 유승 한내들 아파트 1억의 갭으로 좀 투자해 볼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투자해 봐도 괜찮은 지역인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양주에 유승한내들이면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어요. 네, 요 지역이 될 텐데 네. 이제 양주시 유승한내들 아파트를 매수 고민을 하시는 건데 네. 크게 봐서 제가 이제 지적도로 일부러 펴드린 거고요. 네. 일단은 크게 보면 양주의 호재는 당연히 뭘까요? 양주의 큰 호재가 GTX. 뭐 옥정 신도시죠. 양주 옥정 신도시, 양주 회천 신도시 이렇게 신도시로 네. 구성이 되는 것과 네. 그다음에 GTX가 있겠죠. 교통편으로.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7호선에 대한 연장이 또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교통 호재와 크게 신도시로 조성된다라는 이제 큰 두 개의 어떻게 보면 호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유승한내들 시청자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매수하신 이 아파트는 어떤 포지션에 위치를 해 있느냐 이걸 보시면 이제 감이 쓰실 텐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지도를 지금 제가 지적도를 핀 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승한내들 같은 경우는 7호선 연장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7호선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예정으로 뭐 24년, 25년 얘기하는데 일단 25년 개통 예정으로 보고요. 네. 그러면 25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이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반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가격 흐름은 보일 것 같아요. 가격이 치고 올라갈 수는 없고 네. 그 치고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건 네. 공급량이 이 얘네 뒤쪽도 많지만 이 앞쪽도 많아요. 의정부 쪽으로도 엄청 많거든요. 이 앞쪽으로 가는 게 바로 이제 앞으로 탑성역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네. 7호선 우리 요 고음역 밑으로 가게 되는 게 탑성역인데 탑석 주변에도 지금 아파트들을 의정부에서도 많이 짓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더 들어와 갖고 이쪽으로 이제 유승한내들까지 와야 되는데 가격 자체가 이 7호선의 호재로 인해서 안정적으로는 좀 흐를 수 있겠지만 이게 단기적이라는 소리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양주 옥정 신도시, 양주 회천지구 이쪽으로 해서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뭐 42,000세대, 24,000세대, 저쪽에 9,000세대 해서 몇만 세대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바로 불과 2, 3년 뒤에. 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이 엄청 들어가면서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쪽에 양주시와 저 아래쪽에 의정부에 끼어 있는 그런 형국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도 저도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 7호선 연장이 되는 2025년 뭐 요때 해서 뭐 한 1, 2년 정도까지는 그냥 가격이 크게 흐르지 않고 어떤 교통의 호재 때문에 이렇게 될 텐데 그 뒤로는 공급에 대한 여파를 바로 직방으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 자체가 전세 금액부터 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장기적으로는 좀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네. 제 말 참고하셔서 부동산 관리하시는 데서도 좀 도움 되시기 그리고 바랄게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 네네. 때가 있는데 네네. 제가 불광동 빌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거요? 연신내역 불광동. 아, 연신내요, 몰라요. 연신내. 네, 불광동이요. 네. 네네. 근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391-57인데 연신내 2차 역세권으로 묶여서 지금 동의서 진구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연신내 어디쯤이라고요? 저 연신 초등학교 옆쪽에 있는데 391-57이요. 제가 잠시만요. 네. 왜 안 되냐? 잠깐만요. 어디 연신 중학교 영광 초등학교 옆이라고요? 네, 옆에 네. 원래는 그 연신내 1차 역세권 그 라인에 붙어 있었는데 이게 빠지면서 2차로 됐거든요, 저희가. 아, 네. 그러면 2차 역세권이면 500m 반경 안으로 들어오겠네요. 네. 네, 한번 볼게요. 네, 요 정도가 되겠군요. 그거보다 조금 아래. 네. 조금 네. 아래? 네, 좀 알겠습니다. 아래인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그 주변에. 일단 보면 이쪽에 이제 연신내에 좀 지도를 올리고 보시면 여기 연신내 역세권 네. 개발에 이제 2차 역세권 권역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네. 요게 지금 동의서 진구하는 상황이라고요. 네. 2차 역세권 개발. 우리 집 앞에 그러니까 이게 그 500m 반경에 딱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어떤 길로 잘려져 있나요? 아, 잠시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로가 우리 집 앞에 500m 네. 우리 집이 위치가 한 400m 정도 떨어져 그 역에서 역 반경으로부터 있나요? 아니면은 거의 500m 근방에 왔는데 거의 500m 근방에 거의 500m 근방에 왔는데 우리 집 앞으로 길이 나 있는 건가요? 아, 길이 거의 골목이라 조그만 길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네. 큰 길은 아니고. 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생각되는 건 거의 끝 라인 선상에 500m 라인 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앞에 골목이라든가 조금 골목, 큰 골목 상관없거든요. 네. 일단 골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골목 앞으로 골목을 기준으로 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상당히 높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시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입지에 대한 강점을 말씀드린 게 이쪽에 보면 불광 중학교 쪽으로 해서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블럭으로 나뉘어서 모아타운 3차 선정 지역이 있거든요. 불광동 170번지 일대라고 하는데 네. 여기 모아타운 3차 선정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데 것을 보면 지금 3차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일단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피 자체가 붙지를 않고 있어요. 금액도 굉장히 싸고. 네. 그게 그러니까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입지적으로 이 일대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한다라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연신내에 GTX가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호재를 어디에서 봐야 되냐 하면 저 위에 보면 구파발 그다음에 저쪽에 삼송지구까지 이거 중간에 지축지구가 있죠. 이런 쪽들은 보면 다 삼송지구나 지축지구나 구파발 일대를 보면
다 아파트 생활권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이런 부동산 상승기에도 또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확 치고 올라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입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서열화해서 좀 밀리는 거 아니겠느냐. 입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조금은 적은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추후에 앞에 보면 또 창릉 신도시까지 생긴다라고 하면 그쪽부터 어차피 이 GTX는 연결이 될 거니까 보면은 연신내에 있던 이렇게 연신내역으로 감싸고 있는 이런 구도심에 있는 생활 어떤 이런 것들이 생활의 중심이 저쪽 창릉 신도시로도 좀 분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좀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지금은 매수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불광동에 있는 주택은. 오래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2차 진구 동의안을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으면 그 구역을 블록 자체의 구역에 대한 그거를 명확하게 한번 다시 짚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차피 동의서 진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결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동의서 걷고 있을 때 그렇다고 보면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일단 한번 알아보셔서 왜 바람 불 때 연날린다고 지금 네. 내가 기다리면 더 잘 되겠지 이거보다는 이렇게 매수세들이 붙고 개발에 호재가 있을 때 오히려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셔서 그 목돈 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런 기회예요. 널리고 널린 기회예요. 그래서 괜히 하나 갖고 너무 이렇게 오래 여기에 막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1대1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더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한번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그 동의서 진구하는 그 주최 측에 가셔가지고 구역을 정확하게 어떻게 나누는 건지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건지를 먼저 한번 보세요. 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든 새로 투자처로 모셨던 아파트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다세대 주택 모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가족분들과 잘 상의하시고 또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46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유자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경희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 자녀와 함께 자녀 명의로 투자할 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조언 주셨어요. 질문 주셨어요. 어떤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원 인생이라고 하셨죠? 굉장히 이제 엘리트가 될 텐데 보시면 청량리 이쪽 회기 쪽에 있는 게 이제 경희대가 되겠고 이쪽에 어디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 것 같고 그럼 이 근처 다니시니까 자녀 명의로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실제 거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좀 시간이 조금 흐른다고 하면 진짜 뭐라고 할까요? 뭐 천지개벽할까? 이렇게 완전히 도시가 조금 굉장히 가치가 상승할 곳이 세 개의 리가 있습니다. 리. 이게 바로 청량리, 답심리, 왕십리. 이 세 개의 리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투자 금액, 보유하고 계시는 투자 금액 자체가 지금 1억 원 정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답심리입니다. 이 중에서. 다른 곳들은 1억 원 가지고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시면 1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답심리, 답심리동 뭐 22-3번지 일대 요 블럭이 있는데요. 요 블럭을 보시면 답심역에서 거의 한 5분 거리 정도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쪽 블럭에 가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우선 청량리역 쪽 같은 경우는요. 뭐 지금 9개 노선 다니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만 지하철 합쳐서 거기에 5개 노선이 더 합쳐지게 되면 14개 노선이 되니까 굉장히 광역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쪽으로 인구들이 많이 사람들이 집결이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수요자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이쪽 홍릉 쪽하고 연계가 되면서 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되겠죠. 그래서 신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이 될 겁니다. 그런 호재들이 그러면서 이 전농 답심리 일대가 이쪽 주변이 온통 한 90% 정도는 다 개발 지정이 되고 개발을 하고 있고 선정된 지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모두 다 고급 아파트촌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답심리 같은 경우도 22-3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은 지금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할 때 일단 재개발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주민들의 어떤 사업 의지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기본이 되는데 노후도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답심리동 22-3번지 일대는 일단 구역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디냐면 현대시장 앞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이 아예 그려져 있고요. 그러면서 작년 그러니까 22년 12월 28일 날 관계자들 모여서 사업 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죠.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의 사업 의지는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요. 노후도 자체는 모아타운의 노후도 자체가 무슨 20% 이거 노후도 자체가 연한이 20년까지다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데 그냥 일반 재개발 기준으로 해서 30년 노후도를 적용한다라고 해도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노후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노후도는 충족을 하고 있다. 거기에 사업성 자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최상위권 차지할 겁니다. 아마 무슨 소리냐? 조합원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에 추진하고 있는 곳에 조합원 비율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가 많이 나온다?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추후에 이제 관리 처분일 때 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부담이 적게 들겠죠. 그러니까 사업성 담보, 노후도 담보, 주민들의 사업 의지 높은 지역이 1억 원으로 투자하기에는 그리고 보시면 요 경희대 바로 앞에서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 버스 정류장 쪽 회기역 앞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버스로 타게 되면 20-30분이면 바로 요 앞까지 오시게 되는 거니까 이 경희대 다니는 자녀분이 거주하시면서 경희대 대학원 다니시면서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일석삼조가 되겠네요.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또 선별돼 있으니까 일단 더 자세한 얘기는 전화 끊으시게 되면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다시 전화 주셔서 상담 약속 잡으시면 더 좋은 정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개의 리 중에 답심리 지역에 거주도 가능하고 좀 투자도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문자 빠르게 하나만 살펴볼게요. 뒷번호 232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인천 송도 3공군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질문 주셨어요. 요즘 이 지역에 고민 갖고 계신 분 많으시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인천에 이제 송도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나마 다행입니다. 송도 3공구면. 자, 인천은 2017년도부터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공급이 2017년도부터 25년까지 이어지는데요. 특히나 22년도부터 25년까지는 초과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적체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미분양에 대한 문제 일단 전세금이 맥을 못 출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낼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반등 그것도 거의 의미가 없겠죠.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데 2030년 GTX가 또 개통이 될 예정이 있고 이런 25년까지 초과 공급된 물량들이 소진되는데 4에서 5년 정도가 소진이 되니까 한 2030년까지는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괜찮을 건데 거주하시는 분이면 보유 찬성. 그런데 단기적인 반등 노리고 투자를 했다. 바로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났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꼭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